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또 나왔는데 HBM3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일단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제 상반기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결국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장비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으로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또 이제 각광받고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우스도 큰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도 그렇고 장 막판에 제우스도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오늘 추천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때 나갔었죠. 35,500원 요 자리죠.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로봇주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슈만 가지고 봤을 땐 말이죠. 근데 시장이 어떤가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금이 당연히 이탈을 하는 거겠죠. 특히나 SK하이닉스도 5%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런 좋은 이슈들은 결국 이 종목 상승을 견인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보합권이지만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하는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큰 상승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상한가 도달 50%, 60%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승을 했던 한미반도체 여러 종목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전에도 신고가 영역에서 이렇게 쭉 급등했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현재 HBM 관련해서 장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한 번 오르면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종목 중에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바닥에서 잘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10%, 20%씩 이렇게 매매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4x4 제가 조금 늦게 매도 사인을 드렸었죠. 한 2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저희가 진입을 했잖아요. LG전자와 저커버그의 만남 때문에 XR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최근 이제 또 같이 움직여줬었던 뉴플렉스라든지 인터플렉스 정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 이런 이슈들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한가 갈만합니다. 4x4도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못 간 이유가 결국 시장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이제 특히나 급등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돌파 매매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안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일단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로 보게 되면 사실 우상향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3월 11일에 BTFP라는 게 있습니다. BTFP라는 게 있어요. BTFP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 이제 작년 초죠. 작년 초에 SVB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이 있었어요. 그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연쇄적인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BTFP라는 프로그램을 연준이 실시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자금을 유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금 유동성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SVB 사태 이후 BTFP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급등이 나와줬다 해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 풀리지 않아야 될 금액이 현재 시중에 풀리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거품을 만들고 상승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특히 3월 11일에 BTFP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분간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더 많은 상승력을 보여주겠지만 하지만 시장의 자금이 이탈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증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3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있죠.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1일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4월 초중순부터 해서 5월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이때부터 바닥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보셔도 좋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한 상승 모멘텀은 너무나도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 검색만 하시더라도 상승 모멘텀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이런 이유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 2분기 상반기 양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AI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매출도 다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상승 모멘텀은 기본인데 결국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건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결국 돈이라는 게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3월 11일에 악재가 있고요. 시장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BTFP 이후에 언제부터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언제 바닥이 나오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